드디어 마지막 편이에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던 남편. 재산 얘기부터 꺼낸 시누이들. 그리고 그 순간 나타난 검은 정장의 변호사. 오늘은 그 변호사가 읽어내려간 유언장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다 준비해 두셨어요.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시누이들도 앉았어요. 다들 갑자기 얌전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끌어내려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변호사 앞에서는 다들 점잖은 척을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저를 봤어요. 짧게요. 저는 그 눈빛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고 오금례 여사님께서 생전에 공증을 마친 유언장입니다. 낭독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판정을 받기 이전 법적 판단 능력이 완전하신 상태에서 작성하고 공증하신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큰 시누이가 팔짱을 꼈어요. 작은 시누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음하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 오금례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물 1동,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2필지, 그리고 본인 명의 예금 및 금융자산 전부를 본인의 며느리 박수님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저도 숨을 안 쉬었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한테요? 자식들은요? 우리는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언장에 자녀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셨잖아요.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이 유효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시기 2년 전에 작성된 겁니다. 당시 담당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2년 전이요. 저는 그때 계산을 했어요. 2년 전이면 어머니가 아직 가끔 저를 알아보시던 때예요. 서랍 속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때예요. 어머니는 그때 이미 다 해두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변호사를 만나셨던 거예요.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그냥 흘렸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거 무효야. 우리 엄마 재산인데 왜 저 여자가 가져가? 말이 돼? 저 여자가 뭔데? 며느리가 뭔데? 자식도 아니잖아.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 엄마 돈이야.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그걸 저 여자한테 줘? 20년 밥 먹여준 거 아니야. 그게 다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20년 밥 먹여준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열었어요. 조용히요. 떨지 않고요.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봤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지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10년치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문자 내역이랑 카드 사용 내역이랑 사진이랑. 변호사 선생님도 이미 사본 받으셨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큰 시누이가 남편 팔을 잡았어요. 작은 시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이혼할게요. 근데 재산 분할은 없어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깔끔하게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못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10년치가 있으니까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옳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가족인데. 어머니도 이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저는 큰 시누이를 봤어요. 처음으로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뭘 원하셨는지는 유언장에 나와 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나머지 서류를 정리했어요. 시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도 뭐라고 했어요. 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예전엔 그 소리들이 저를 움츠러들게 했는데 그날은 그냥 소음이었어요. 제가 들어줄 이유가 없는 소음이요.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20년 만에 이 집이 조용했어요. 진짜로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침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냄새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던 그 자리예요. 한참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어머니, 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저는 어머니 묘소에 갔어요. 혼자요. 국화꽃을 한 다발 사들고요. 산에 올라가면서 숨이 찼어요.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딜 간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묘소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앉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고 그냥 다 쏟아내고 싶어서요. 20년치를요. 한참 울고 나서 하늘을 봤어요. 파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흐렸는데 그날은 진짜 파랬어요. 저는 혼자 웃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짜로요. 남편은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재산 분할도 없이 위자료도 없이 나갔어요. 그 여자랑 새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불쌍하지도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인생에 없으니까요. 큰 시누이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승산 없다고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작은 시누이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그 강남 건물 근처 카페에 가끔 가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건물을 봐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말이어서 좋은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20년을 살면서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마지막에. 늦었지만요. 그래도 들었어요. 어머니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파랬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 같았는데 결국 남은 건 견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보다 먼저요. 이런 사연 주변에 또 있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찾아갈게요.